지난주 미국 증시는 예산 자동 삭감, 즉 시퀘스터 발효로 인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실업률과 중국 PMI 부진 등으로 인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는 이러한 미국의 시퀘스터 발효와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버냉키의 양적 완화 고수라는 재료로 인해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환 시장은 미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반면 파운드화는 2년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BS투자증권 이두원 상무로부터 지난주와 이번 주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대해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3주 연속 상승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동하고 동시에 조금 더 나아진, 좀 개선된 경제적인 우호적인 환경이 맞서는 그런 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방정부의 자동 예상 삭감인 시퀘스터가 3월 1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미국의 이야기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에 파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년 85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을 자동적으로 삭감하는 시퀘스터 조치가 발동함에 따라서 3월 1일부터 연방정부는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10월부터 새로운 예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이전 예산이 실시가 될 텐데, 따라서 올해 9월 말까지 약 850억 달러를 주류하고, 이러한 돈은 대부분이 국방비가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보장 등 각종 이 서민층을 위한 이런 자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왜 고민이 되냐면은 국방비가 미국에서 줄어들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에 대한 어떤 경비 지출을 우리나라가 약 40% 가까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액을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를 미국이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복지 정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국방비까지 예상 이외로 예상 밖으로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이런 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우려감이 미미해지면서 투자 환경은 상당히 좀 개선됐고, 이번 주에도 그런 좋아진 투자 환경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우려됐던 것은 바로 미국의 시퀘스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탈리아 총선 이후 발생한 유럽에 대한 리스크 발생입니다. 먼저 시퀘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발동을 한 3월 1일 그날 이후로 쏟아져 나온 여론을 분석을 해보면은 예상보다는 좀 완화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에 영향을 좀 덜 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어떤 시퀘스터에 대한 악 영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월 달에 피치 같은 신용평가회사에서는 시퀘스터나 이런 재정 적자에 대해서 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또 내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계속 해왔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1년 8월 달에 상당히 좋지 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2011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졌었던 이유는 연방정부의 재정 한도를 증액시키는데 합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용등급을 떨어뜨렸었던 사안이고, 이번에는 연방 재정 적자를 한도가 되는 것은 작년에 이미 합의를 봐서 적어도 한 5월 19일까지는 좀 여유를 벌어놓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퀘스터에 대한 문제는 연방 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약 한 3월 중순, 3월 27일까지는 여유는 있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조금 좀 완화된 이런 보도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3월 27일까지도 이런 연방정부 예산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3월 27일부터 연방정부는 폐쇄 조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무원이 출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한 번 좀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 90년대 클린턴 정부 시절에 약 21일 동안 연방정부가 폐쇄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 당시 연방정부의 폐쇄를 이끌었던 공화당의 킹 리치 하원 의장이 정치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원 의장이 계속적으로 이런 시퀘스터에 대한 압박을 이루고 있는데, 만약에 3월 27일까지 연방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은 미국은 연방정부가 또다시 폐쇄를 보이게 되고, 이런 폐쇄된 이후에 정치적인 이런 영향도가 상당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언론에서는 이번에는 여야가 좀 협상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이런 여론을 좀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850억 달러 자체가 또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좀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측면이고, 계속 장기화된다면은 역시 좋을 것은 없습니다. 5월 19일부터 미국의 재정 적자의 한도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곧바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은 곧바로 이 디폴트 상태, 그러니까 정부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그 이전에 이러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좀 한도를 늘려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안고 있어서 미국의 정치 일정은 상당히 첩첩산중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 3월 중순까지는 시간은 벌어오는 상황이니까 곧바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가까이 이르면 이를수록 주식시장에 대한 압박감은 좀 더 커질 것으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QE가 조기에 종료를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상원과 하원에서 버냉키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QE 조기 종료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현재의 QE, 다시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를 지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자신감 있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QE 조기 종료 혹은 축소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여론은 쑥 들어갔고,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연설할 때 이렇게 QE를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QE 효과가 이미 입증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도 막고 있고 또 디플레도 막고 있어서 양적 완화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한 시기는 다시 한번 언급을 통해서 실업률이 좀 개선될 때까지 계속 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시장 또는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면을 갖고 왔고, 우리나라 주가가 지난주에 연중 최고가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것은 크게 나누어 이탈리아 총선은 이제 긴축 찬성권 그리고 긴축 반대권이 있습니다. 현재 유럽권 전체가 긴축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축에 찬성하는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좀 우호적인 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긴축 반대편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전 수상이었던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자유국민당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고, 또 긴축을 찬성하는 베르사니의 민주당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어서 사실은 두 세력권이 무승부를 보임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 좀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시장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미 우려를 했었던 이런 사안들이 실제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아니고 해결될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영향력으로서, 시장에 주는 악재로서의 영향력으로서는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프랑스에서는 사회당이 정부가 이제 정권이 들어섰는데, 작년에 있었던 프랑스 선거 이전에는 만약에 사회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긴축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럽권이 시끄럽고 어지러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 때문에 주가가 좀 출렁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끝났고 사회당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러한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미루어 본다면은 이번에도 이탈리아 총선에 대한 우려감이 선거를 끝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나아졌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이러한 측면들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주에 사실 미국에서 발표된, 또 다른 나라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모두 좋아지는 쪽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전전주에 있었던 미국의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지수 같은 경우 좀 급등을 한 면을 보였었고, 지난주에 리치몬드 제조지수도 올라왔습니다. 두 지수가 올라옴으로 인해서 3월 첫 번째 영업일인 3월 1일 날 발표하는 ISM 제조지수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이미 예상을 했었는데, 발표됐던 ISM 제조지수는 1년 8개월 만에 최고로 좋은 이런 성적을 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제조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이런 반증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지표들도 전전주에는 나빴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또 좋아졌습니다. 1월 달에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우 약 15.6%가 증가를 해서 4년 반 만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12월 달에 S&P 케이스 실러 지수, S&P 케이스 실러 지수는 미국의 대도시 20개 도시에 대한 주택 매매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러한 지수도 6.8% 상승을 해서 2007년 7월 이후에 월간 상승률로서는 최고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가장 빠르게 돌아서는 이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또 중국의 양회가 열립니다. 이미 일요일 날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렸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15일, 19일 그때까지는 전국 인민대회가 계속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두 회의를 합쳐서 양회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번 양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시진핑의 내각을 구성하고 나서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회의라는 겁니다. 시진핑 정권의 색깔을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회의로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어떤 정책에 대한 아젠다는 이미 다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중산층 육성, 내수 확대, 내수 확대를 통한 중산층 육성,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로 도시화입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이 약 50% 가까이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60% 이상으로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내수를 좀 증진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중산층을 육성시키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양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정제된 이런 안건으로 결의가 될 경우에 중국에 대한 이런 앞으로에 대한 경제 성장률도 좀 긍정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에, 교역 상대국 1위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러한 경제가 조금씩 개선된다는 측면이 우리한테는 매우 우호적인 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난 점은, 과거 같은 경우 중국의 경제가 좋아진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또 화학, 소재, 산업 이런 주식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과 우리나라의 업종별 이런 주가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디스플레이 업종이나 통신, 정보통신 서비스, 그리고 또 하드웨어에 대한 업종이 오히려 더 탄력도가 높았음을 어떤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미뤄 본다면은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어떤 산업재, 소비재들보다는 이런 하드웨어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이런 업종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 중앙은행 그리고 또 유럽 중앙은행이 모두 통화정책 회의를 열립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구로다 신임 중앙은행 총재가 발령을 받은 이후에, 임명된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인데, 금리는 사실 0% 있기 때문에 어떤 금리 정책을 가지고 변수를 우리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대목은 바로 구로다 총재의 어떤 환율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런 회의록이나 또 이런 발언 내용들이 보도가 될 때 환율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3주 연속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시퀘스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분명한 악재로서 우리한테는 잠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 백데이터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 주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스투자증권 이두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시퀘스터 영향 속에서 지난주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의 시퀘스터가 발동됐지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막되면서 중국의 새 정부 출범 기대도 주가의 호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시퀘스터보다는
새롭게 출범하는 시진핑과 리커창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시돼 중국의 양회가 국내 증시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NSP 뉴스 오초롱입니다.